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인 큰아들과 고등학생인 딸을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큰아들이 고등학생일 때 저는 18년간의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데요. 저도 제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결혼 생활의 끝을 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기막혀서 믿을 수 없는 사건들과 이야기들, 그런 거 TV 같은 데서 볼 때요.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있네 하면서도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아, 나한테도 이렇게 황당하고 기막힌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싶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제 잘못도 아니건만 얼굴 들고 다니기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도대체 어떤 일로 평범했던 제 가정이 박살이 났는지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씁쓸해하고 기막혀 하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결혼 생활 때 저희 남편은 고깃집을 운영했어요. 낮에는 식사 메뉴를 팔고 저녁에는 고기와 술을 파는 곳이었는데 가게 크기는 중형 식당 정도 되었고 직원은 남편 포함 대여섯 명 정도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많고 꾸준하게 잘 되는 편이었어요.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거든요. 남편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대학은 졸업해서 뭐 하겠나 싶어서 복학을 하지 않고 그냥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 그 돈을 미천으로 음식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복학한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사회생활을 빨리 한 셈이고 자기 말로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처음 했던 음식 장사는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었던 고깃집은 잘 됐다고 했어요. 그 고깃집이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는 곳이었죠. 남편은 손님들에게 싹싹하고 시원시원해서 성격 좋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 사람이었는데요. 특히 여자들한테 다정다감하고 매너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성격이 좋았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좀 염려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남편이 남자들한테는 좀 와일드하게 하지만 여자들한테는 다정다감하고 매너가 좋은 편이었다 보니 은근 저희 남편 좋아하는 단골 손님들이나 직원들도 좀 있다면서 저를 걱정하는 그런 얘기들이요. 저는 사실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인기 없는 찌질이보다 인기 있는 호남인 게 좋다. 그런 소리도 했었죠. 사실 남편을 믿으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바쁜 가게 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도 종종 만나러 가고 술자리도 자주 갔고 또 쉬는 날에는 가족들하고도 잘 놀러 다니곤 했어요. 저는 아무리 남편이라지만 체력이 저렇게 좋나 싶어서 신기할 정도였죠. 하여튼 밖에서도 안에서도 잘하는 남편이었기에 이미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지만 마음속으론 늘 1등 신랑감이라고 생각했고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나는 결혼을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 정도로 남편을 항상 좋게 봤고 또 믿었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도 컸던 거죠. 그래서인지 제가 나중에 받게 된 그 충격의 여파가 더 심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평범하고 단란한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가게 쉬는 날 아이들이랑 나들이나 한번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차 조수석에 타고 아이들은 뒷좌석에 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딸애가 뭘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고 징징거리는 겁니다. 으이그, 너는 물건을 왜 그렇게 못 찾아? 좀 전에 떨어뜨린 것도 안 보여? 아, 안 보인다니까.
좀 있어봐. 곧 식당 도착하니까 엄마가 찾아줄게. 하여튼 칠칠 맞긴. 그렇게 나들이 가기 전 들르기로 한 식당에서 차가 멈췄고 남편은 아들과 먼저 들어가서 주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하고 휴대폰 플래시를 비춰 차 뒷좌석 바닥을 뒤졌죠. 딸아이가 찾았던 물건은 바닥에서 금방 찾았는데 그 물건 옆에 뭔가가 하나 더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서 들어봤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왜냐면 그건 바로 여자들 발톱에 하는 젤네일 조각이었거든요. 젤네일 매니큐어로 발톱을 꾸미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도 해봐서 알지만 이 젤네일은 까지듯이 떨어지는 일반 매니큐어와 달리 모양 그대로 통째로 잘 떨어지더라고요. 바로 그 매니큐어 조각이었습니다. 발톱 모양 그대로인 젤네일이었죠. 그걸 보는데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게 제 남편의 차 안에서 발견될 일이 뭐가 있나요? 남자인 남편이 발톱에 젤네일을 바를 리도 없고 또 이 차에 저나 저희 딸 말고는 딱히 여자가 탈 일도 없는데요. 그렇다고 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엄마 뭐해? 찾았어? 찾았어. 네 거자. 딸의 재촉에 저는 일단 정신을 차리고 딸한테 준 소지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젤네일 조각은 제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혼란스러운 생각만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식당으로 가서 앉았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나 몰래 여자를 차에 태웠나? 이 인간이 바람을 피나?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제 표정이 이상하니까 남편이 표정 왜 그래? 어디 속 안 좋아? 그러는 겁니다. 저는 당장 이게 뭐냐고 따져 물을까 하다가 일단 애들도 있으니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날 나들이를 갔지만 제 기분은 너무 안 좋았죠. 남편이 딴짓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저더러 기분 안 좋은 일 있느냐, 왜 식당에서부터 기분이 계속 안 좋으냐 물었는데 저는 일단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계속 심란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도착하고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남편에게 잠깐 밖으로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괜히 큰 소리 나면 애들도 놀라잖아요.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따라 나왔고 밖으로 나온 저는 주머니에서 그 조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그런데 그걸 본 남편도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뭔지 모르는 것 같았죠. 이게 뭔데? 여자 발톱에 바르는 젤네일 조각이잖아. 근데? 이거 당신 차 안에서 발견한 거야. 뒷좌석 바닥에. 제가 당신 차 안에서 발견됐다고 하니 남편도 좀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이게 내 차에 있다고? 누구 태웠어? 그런데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갑자기 막 웃는 겁니다. 고희정 진짜. 고희정은 제 신우의 이름입니다. 남편보다 5살 어린 여동생이요. 전에 희정이 태웠어. 어디 급하게 데려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걔가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졌나 본데? 남편의 말에 저도 갑자기 허무할 정도로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이게 신우 거였다고? 그 생각이 들자 급 민망하고 머쓱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가씨 거였어? 그런가 봐. 희정이 그런 거 잘하잖아. 아니 잠깐만. 그럼 당신은 뭐야? 내가 무슨 차 안에 다른 여자라도 태운 줄 알았어? 나 의심해? 남편이 기분 나쁘다는 듯 저한테 따졌고 제가 오히려 미안해서 쩔쩔맸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지나가 떨어뜨린 물건 찾아주는데 이게 보이잖아. 당신 차에 이게 있을 이유가 있어? 당연히 이상하지. 참나, 의심할 사람을 의심해라. 당신 왜 그러냐? 안 그러는 사람이. 나 못 믿어? 그게 아니고. 가만 생각하니 좀 기분 나쁠라 그래. 나 그런 놈 아니야. 나 몰라? 아,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남편은 저를 흘겨보고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머쓱한 기분 반, 다행이다 싶은 기분 반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게 신우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일이었어요. 그냥 웃지 못할 작은 해프닝 정도였죠. 그런데요. 그로부터 2주일 정도 지났을까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애들 빼고 저랑 남편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다 치르고 잠깐 쉬는데 어머님이 저번에 남편 폰으로 꽃구경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거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마침 담배 피운다고 자리를 비웠기에 제가 대신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남편 폰을 집어들었죠. 그렇게 카톡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공교롭게 신우와 남편의 카톡 대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는 2주 전 대화였고 그걸 본 저는 또다시 심장이 철렁했죠. 희정아, 새언니가 혹시 너한테 발톱에 매니큐어 바르고 다니냐고 물어보면 바르고 다닌다고 그래. 그리고 얼마 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내 차 얻어 탔다고 하고. 알았지? 라고 보낸 거예요. 그걸 보는데 등이 쭈뼛한 겁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발견한 그 매니큐어 조각은 신우 게 아니었던 거고 남편은 신우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남편의 말에 신우도 답장을 했더라고요. 갑자기 뭔 소리야. 무슨 발톱. 그리고 내가 오빠 차를 언제 탔어?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라고. 오빠, 새언니 몰래 딴짓하고 다녀? 아, 그런 거 아니니까 혹시라도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말하라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참나, 뭐가 있구만. 엄마한테 다 말한다. 아, 말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하여튼 새언니가 물어보면 저렇게 말해. 알았지? 딴소리 하기만 해.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네. 신우한테까지 거짓말을 했네. 그럼 그 매니큐어 조각은 도대체 누구 거지? 진짜 여자가 있는 건가?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대더라고요. 잠시 후 신우가 거실로 나왔고 저는 신우를 빤히 보다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저기 아가씨. 네. 혹시 한 2, 3주 전쯤 오빠 차 얻어 탔어요? 네? 오빠 차요? 하더니 갑자기 자기 오빠랑 나눈 대화가 생각난 듯 했습니다. 아, 네네. 급한 일이 있어서 얻어 탔어요. 신우는 어설프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가씨, 혹시 발톱에 페디큐어 같은 거 해요? 젤네일로? 지금 보니까 없네요. 제 물음에 신우는 또 어색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아, 예. 한 번씩 하는데요. 지금은 다 떨어졌죠. 여름에 그냥 맨발로 샌들 신기에는 좀 안 이쁘더라고요. 그러는데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신우를 빤히 보는데 신우는 제 눈을 못 보더라고요. 아가씨, 오빠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죠? 네?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언니? 방금 카톡 봤더니 오빠가 아가씨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네요. 그 말에 신우는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옆에서 이게 다 뭔 소리냐고 어리둥절해 하시고요. 너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 않고 있는데 잠시 후 밖에 나갔던 남편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눈치를 보더라고요. 왜 그래? 나 방금 카톡으로 당신이랑 아가씨랑 나눈 대화 봤거든? 어?
그때 차 안에서 발견된 그 매니큐어 조각. 그거 아가씨 거 아니네. 당신이 거짓말 시킨 거네? 나 속이라고?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다 뭔 소리냐고. 당최 무슨 말들인지. 얘 영미야, 이게 다 뭔 소리야. 나한테도 말을 좀 해봐. 하면서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부러 거짓말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나요? 저는 남편을 노려보고 그냥 제 가방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님은 왜 그러냐고 그러시고 남편은 쫓아나와서 얘기를 들어봐라 어째라 하는데 저는 그냥 뿌리치고 차 타고 집으로 먼저 가버렸어요. 집으로 가서 혼자 생각하는데 남편이 진짜 바람을 핀 건가? 여자가 있는 건가? 미치겠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이 택시 타고 왔는지 집으로 헐레벌떡 왔고 들어오자마자 막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아, 영미야. 내가 다 얘기할게. 아무 일도 아닌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엄마도 놀라셨잖아.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당신 거짓말 정말 잘한다. 그때 아가씨 거라면서 자기 의심하느냐고 펄쩍 뛰지 않았어? 그래놓고 뒤에서는 아가씨한테 거짓말하라고 시켜. 와, 나 진짜 어이없네. 영미야,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봐. 어디 말이나 해봐. 그래, 사실은 희정이가 내 차 탄 건 아니야. 근데 나도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그 매니큐어 조각이 뭔지, 왜 내 차에 있는 건지. 그래서 일단 둘러댄 거야. 당신이 그때 너무 흥분해 있고 나도 억울하니까 일단 둘러댄 거지.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정혜 이모님 있지? 우리 어머니 친구분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 있잖아, 소영씨. 그렇게 두 명을 전에 퇴근할 때 비가 많이 와서 내가 태워줬단 말이야. 내 생각엔 아마 그때 떨어진 모양이야. 정혜 이모든 소영씨든 내 생각은 그런데 내가 뒤늦게 그걸 당신한테 다시 얘기하면 당신이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희정이한테 적당히 둘러대달라고 얘기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분란 일으키는 게 싫으니까. 라는데 이 말은 또 어떻게 믿나 싶더라고요. 아, 이번에는 정혜 이모님하고 여 알바생 태워서 그렇다는 거야? 그것도 내가 확인해 볼까? 아니면 이미 전화해서 얘기했니? 내가 물어보면 적당히 둘러대라고? 나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니까. 진짜 환장하겠네.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가끔 이모님이나 알바생들 늦으면 태워주는 거. 나 솔직히 기분 나쁘네. 내가 진짜 바람 피우거나 여자라도 차에 태워서 당신이 의심하는 거면 말도 안 해. 내가 얼마나 쎄 빠지게 가게 일하고 집에도 충실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겨우 차에서 그런 거 하나 나왔다고 나를 이렇게 매도해? 하면서 막 흥분해서 자기가 더 난리치는 겁니다. 좀 전에는 쩔쩔매며 반성하더니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제가 의심한다고 지가 더 난리를 친 거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암소리 안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가족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기를 의심한다며 난리를 치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오히려 펄쩍펄쩍 뛰는 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건 이후로 남편과 저는 냉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저한테 딱히 해명을 하거나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저도 딱히 먼저 말을 걸진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의심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더 불퉁한 표정으로 지냈죠. 저희 딸이 엄마 아빠 무슨 일 있느냐고 했고 저는 그냥 작은 부부싸움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전화가 왔고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별로 말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꼬치꼬치 물으시니 결국 어머님에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소리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머님은 아무것도 아닌 일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난 또 뭐라고? 아니 고작 그런 걸로 성수가 바람핀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 남편 혼자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차 안에 도대체 그런 여자 발톱 조각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정희 거 아니면 그 알바생 거라잖아.
가만 생각해보니 정의 걸 수도 있어. 걔가 식당에서 일하니까 손톱은 못 바르는데 발톱은 잘 바르고 다녀. 꾸미는 거 원체 좋아하는 애고. 내 친구니까 잘 알지. 아마 정의 건가 보다. 정혜는 남편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어머님의 30년 지기 친구분이세요. 이제는 그 발톱 매니큐어 조각이 그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요. 네가 난리치니까 성수 딴에는 적당히 둘러대려다가 그런 거겠지. 아니 그러니까 왜 둘러대느냐고요. 참, 얘 영미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이렇게 속 좁고 유별나게 구니?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할 일도 아니다. 너도 좀 그만해. 어머님 들으시기에 그냥 여자 매니큐어 조각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와이프인 제 입장에선 뭔가 이상하다니까요. 촉이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놈의 촉이 어쩌고 거리는 여자들 중에 멀쩡한 지 남편 안 잡는 여자가 없더라. 어머니! 내가 성수를 몰라? 내 속으로 낳은 성수를 내가 모르겠냐고. 너는 호강에 겨웠다. 성수만큼 일 열심히 해. 능력 좋아. 집에도 잘하고. 그런 남자 잘 없다. 정혜한테도 물어봤는데 식당에서 설령 여자 손님들이 막 술 한잔하자고 추궁거려도 성수는 그런 거 엄청 엄격하대. 나더러 아들 너무 잘 키웠다고 하더라. 너 집에서 할 일이 없니? 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애먼 남편을 잡고 난리를 피워?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어차피 내 편 들어줄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얘기를 어머님께 왜 했나 싶더라고요. 하여튼 성수 그런 애 아니다. 세상 남자 다 바람펴도 성수만큼은 아니야. 내가 보증해. 그러니까 너도 괜한 오해로 애 잡지 마. 알았니? 알았냐고. 일단 알겠습니다, 어머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어머님과의 통화를 끝내고 나니 속이 더 답답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또 남편네 가게에서 일하는 정혜 이모님도 남편이 그럴 사람 아니라고는 한다는데 솔직히 저는 남편의 태도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라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면 하고 바라겠나요? 오히려 저야말로 남편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 믿고 싶죠. 하지만 뭔가 그 찜찜한 촉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의 뒤를 좀 캐보기로 했는데요.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어찌된 건지 남편은 차량 블랙박스를 잘 끄고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서 한마디 할까 했지만 일단 어떤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섣불리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도 뒤져보고 싶었는데 남편이 전에 시댁에서 제가 핸드폰으로 신우와의 대화를 봤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비밀번호를 이중으로 걸어놓은 겁니다. 핸드폰 자체에 비밀번호 1번, 카톡 비밀번호 1번 이런 식으로요. 와, 그것도 정말 이상했죠. 자기가 찔리는 게 없는데 갑자기 왜 휴대폰을 이중으로 잠금하나요? 저는 그럴수록 너무 분통이 터지고 남편이 뭔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남편 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호시탐탐 노려봤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그맘때 남편에 대한 의심으로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고민 끝에 제가 선택한 건 결국 심부름 센터였습니다. 그맘때 정보를 좀 얻으려고 들어간 인터넷 카페에서 심부름 센터가 돈은 꽤 비싸지만 일은 확실히 해준다더라. 증거는 확실히 잡아준다더라 라는 후기를 봤거든요. 저는 저희 지역 쪽에서 일 잘해주는 심부름 센터를 알아봤고 한 업체를 찾아 결국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착수금도 있고 진행비도 있고 돈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뭔가를 알아내준다면 이 정도 돈은 지불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이 의심스럽긴 한데 명확한 증거는 없고 제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 말이죠. 그렇게 의뢰를 하게 됐고 열흘 정도 지났을 무렵 센터 직원분들과 다시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전문가는 전문가인지 남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관한 사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을 저희가 일주일 정도 따라다녔는데요. 초반 3, 4일 정도는 특별한 상황이 없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집, 가게 이렇게 다니시는 게 다더라고요. 가게에서 일하실 땐 거의 하루 종일 가게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도 포착된 게 없고요. 네. 그런데 4일쯤에 이런 게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밀착해서 따라가 봤는데 결론적으로 남편분이 다른 여성분을 만나는 게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 말을 전해 듣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남편의 외도는 정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미행을 의뢰하긴 하면서도 그래도 마음 한켠엔 제가 틀리길 바랬거든요. 아무리 쫓아다녀봤자 나오는 거 없더라. 남편은 그냥 건실하게 식당 일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더라. 그 결과를 듣고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겐 정말 여자가 있었고 제 의심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싶은 속 시원함과 동시에 진짜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구나 싶은 절망감이 동시에 들었다고나 할까요? 어떤 여자인지도 다 알아내셨나요? 그런데 제 물음에 그 직원이 살짝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혹시 추가금을 요구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살짝 긴장했는데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아냈는데 좀 너무 뜻밖이라서요. 누구길래요? 아시는 분일 거예요. 직접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직원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보여주는 사진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누가 제 머리를 망치로 세게 내리친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죠. 이 사람이라고요? 정말이에요?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고요? 아, 저희가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 관계가 확실하고 상대 여자의 집에 남편분이 함께 들어간 사진, 그리고 이 사진은 보시다시피 등산로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에 대놓은 차 안에서 아마 성적인 관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남편이 바람피는 건 알겠는데 그 상대가 정말 상상도 못한 상대였거든요. 순간 머리가 핑 돌고 어질어질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럴 수가 있나? 구역질이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은 채로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챙겨들고 홀린 듯이 남편의 가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내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가게로 가면서 제가 느낀 기분은 내 가정이 이대로 박살이 나는구나. 20년 가까이 지켜온 남편에 대한 내 마음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는구나 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안 보이고 입구에는 알바생이 있더라고요.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안에 따로 손님은 없었고 그 알바생 한 명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장님은요? 사장님 차에 뭐 점검 받아야 된다고 잠깐 공업소 가신다고 했어요. 저녁 시간 영업 전에는 오신대요. 가신 지 좀 됐으니까 곧 오실 것 같은데. 다른 직원들은 어디 있어요? 안에서 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장님 어머니도 좀 전에 오셨어요. 저 안쪽에 룸에서 정혜 이모님하고 얘기 중이신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와 있다고요? 네. 사장님 찾으러 오셨다는데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정혜 이모님하고 얘기 좀 하신다고 들어가 있으신데요.
저는 그 말에 알겠다고 하고 그 룸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막 뛰고 남편의 불륜 증거가 담긴 서류봉투를 쥔 손에선 땀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게 룸 앞으로 갔더니 어머님 신발과 정혜 이모님 신발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서 얘기가 다 들리는 겁니다. 저는 귀를 대고 그 얘기를 다 들었죠. 근데 내가 영미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모르겠는 거야. 설마 성수가 진짜 영미 몰래 누구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성수가 그런 사람이니? 내내 가게만 붙어 있는데. 근데 정혜 너도 알잖아. 성수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얼마나 여자 밝히고 내 속을 썩혔니? 완전 남봉꾼이었잖아. 솔직한 말로 그에 비해 그 아들이니까 성수도 그러고 다니나 싶고. 안 그런다니까. 내가 같이 일해서 알잖아. 너도 모르는 거지. 퇴근하고 나서 어쩌는지. 중간중간에 어딜 싸돌아다니는지 알게 뭐야. 그래서 만약 성수가 바람이라도 피는 거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지. 자식들 생각해서. 근데 난 또 모르겠어. 바람 피는 여자가 너무 좋다고 하면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솔직한 말로 나 별로 우리 며느리 좋아하지 않잖아. 알지. 성깔이 있다고 별로 안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걔 결혼 초부터 딱히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 뭐 성수가 정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따로 있다고 하면 손녀까지 대학만 보내고 나서 갈라서고 그냥 그 여자랑 새 출발하라고 하던지 이참에 새 며느리 얻는 거지 뭐. 라는데 밖에서 듣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보고는 자기 아들 절대 그런 거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남봉꾼이었던 아버님 닮아서 저희 남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셨더군요. 게다가 정 마음에 들면 저랑 이혼시키고 새 출발하라고 하던지 라는데 와 진짜 뒤통수 제대로였죠. 어머님이랑 제가 딱히 막 사이좋은 고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저렇게 생각하시는 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문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어머님과 정혜 이모님은 갑자기 제가 문을 여니까 놀라서 소리까지 지르시더라고요. 너 뭐야 갑자기? 네가 여기 왜 있니?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소모품인가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갈아치워도 되게? 그 말에 어머님도 몹시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왜 남의 말을 엿듣고 그래? 그러는 어머님은 왜 뒤에서 제 뒷담하세요? 아니 뒷담 정도가 아니죠. 아들이 바람펴도 아들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며느리 바꿔버리면 된다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됐다. 그만 일어나자. 이제 저녁 장사 시간 다 됐는데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어머님, 이게 뭔 줄 아세요? 저는 손에 들려있는 서류봉투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뭔데? 고성수가 바람피는 증거요. 여자 있더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너 성수 뒤캐고 다녔니? 네, 뒤캐봤는데 이런 게 떡하니 나오더라고요. 참나 별짓을 다 하고 다니네. 별짓 다 하고 다니는 건 어머님 아들이고요. 뭐라고? 너 말 자꾸 싸가지 없게 할래? 어머님 좀 전에 그러셨죠. 바람피는 여자랑 서로 정 좋아하면 그 여자랑 새 출발 시키겠다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저도 너무 더러워서 어머님 아들하고 더 못 살겠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은 불에라도 데인 듯 화들짝 놀라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 더러워? 너 말 다 했니? 이게 어디서 할 말 못하면 구분도 못하고? 더한 말도 할 수 있는 거 참고 있습니다. 야, 내 아들이 설령 바람이 낫기로서니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딴 소리를 해? 이게 진짜
네가 이따위니까 성수가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간 거야. 성수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어머님과 제 사이에 언쟁이 붙으니까 다른 직원들도 놀라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정혜 이모님도 눈치를 보더니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어디 가세요? 여기 가만 계세요. 제 말에 시모가 눈이 돌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위아래도 없나? 어따 대고 내 친구한테 가만히 있으라느니? 얘가 여기서 일한다고 네 아랫사람인 줄 알아? 그 말에 저는 코웃음 치며 그랬습니다. 아까 고성수가 정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면 저 말고 새며느리 들이신댔죠. 예, 마음에 꼭 맞는 새며느리 들이시면 되겠네요. 어머님하고 너무 잘 맞겠어요. 그쵸, 정혜 이모님. 제 남편하고 놀아난 사람 바로 정혜 이모님이잖아요. 제 말에 거기 있는 직원들 전부 경악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뭔 소린가 싶은 표정이고요. 너 뭐라는 거야 지금? 제가 미쳤나? 미친 건 어머님 아들이랑 어머님 친구분이겠죠. 저는 그러면서 서류봉투 안에 있던 사진을 꺼내서 던지듯이 뿌렸습니다. 그 사진에는 남편과 정혜 이모가 같이 정혜 이모네 집으로 들어가는 사진, 심지어 등산로 주차장 차 안에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본 어머님은 얼굴에 핏기가 싹 빠진 듯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망측하고 기막힌 일인가요? 남편의 내연녀가 다름 아닌 어머님의 30년 지기 친구라니요. 그때 마침 볼일 끝내고 돌아온 남편이 왔고 직원들이 다 모여있으니 놀라서 헐레벌떡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룸 바닥에 뿌려져 있는 사진을 보고 경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저는 남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돌아봤고 남편 얼굴을 보자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렸습니다. 남편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반대쪽 싸대기도 한 번 더 날렸어요. 네가 인간이야? 바람핀 것도 기막힌데 어디 붙어먹을 여자가 없어서 어머님 친구라. 너 돌았어? 미쳤어? 이 짐승 같은 인간아? 제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혜 이모는 황급히 도망치려 했고 어머님은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정혜 이모를 붙잡았습니다. 네가 말해봐. 이거 진짜야? 아니지. 제가 뭘 잘못한 거지? 네가 내 아들이라? 말도 안 되잖아. 정혜야, 얘기 좀 해봐라. 그게 아니라 하면서 제대로 된 변명은 못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엄청 절박하게 말하더군요. 얘기해봐. 이게 다 뭔지 얘기 좀 해봐. 아니지. 다 오해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정혜 이모가 그 말을 하자 어머님은 너무 충격을 받아 그대로 눈까지 짚고 혼절을 하셨습니다. 직원들과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어머님에게 달려갔고 남편은 기절한 어머님을 들쳐안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정혜 이모는 혼란스러운 틈에 같이 도망가 버리고요. 저는 그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조용히 그 사진들 다시 챙겼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동안 밖에서 직원들이 수근수근 거렸는데 저는 그냥 암소리 안 하고 그거 다 주워들고 그 가게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울었습니다. 바람을 핀 그 자체도 기가 막힌데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어머님 친구분이라니.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저도 바닥을 기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바로 이혼 준비에 돌입했고 남편과 정혜 이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일로 충격이 너무 커서 입까지 돌아가고 몸져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냥 바람을 핀 거면 어머님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괜찮은 여자면 그냥 이혼하고 새 출발하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어머님의 30년 지기 친구분이라니요. 어머님도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들 앞에서 싸울 거 아니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이 지내기 싫다고요. 남편도 지 잘못을 아는지 알겠다고 가게에서 지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분명하다 보니 남편도 나중에는 이혼 협의하겠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자기가 그냥 내겠다고 했어요. 반면 정혜 이모는 저한테 전화와서 한 번만 봐주라고 소송 취하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정혜 이모에게 도대체 왜 그랬느냐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고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느 날 가게 회식이 있었고 그날 술을 굉장히 과음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대리를 해서 정혜 이모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토가 쏠려서 정혜 이모네 집에서 내렸고 대리는 돌려보냈대요. 그렇게 정혜 이모 집에서 토를 하고 진정을 좀 하고 가기로 했는데 술이 좀 깨고 나서 그 집에서 정혜 이모와 둘이서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과음을 하면서 정혜 이모가 자기는 결혼도 실패하고 자식도 없고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며 신세한탄을 했답니다. 남편이 그런 걸 위로해주다가 그러다가 무슨 삘이 꽂혔는지 둘이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았고 그 뒤로 한 번씩 따로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듣는데 진짜 둘 다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선처는 없다고 했고 판결문까지 받아야겠다고 나한테 정말 미안하다면 소송 결과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라 어디 말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남편이 짓또래의 여자랑 바람을 폈고 그게 이혼 사유다 라고만 말하는 게 나을 정도였죠. 아이들한테는 적당히 둘러대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순조롭게 준비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받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조용하게 신속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산분할 받은 돈으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듣게 되었는데요. 정신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어머님이 정혜 이모네 쫓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길 한복판에서 정혜 이모 끌고 나와 때리고 머리채 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 아들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울부짖으며 두들겨 팼다고 했고 그 일로 경찰들 출동하고 정혜 이모는 병원 입원하고 동네에도 소문 다 났죠. 정작 자기 아들은 안 패고 친구만 팼다고 하니 그것도 참 어머님답다 싶더라고요. 하여튼 어머님이 그렇게 하신 일 때문에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동네방네 소문 다 났습니다. 남편도 개망신 당한 거죠. 남편은 소문 때문에 한동안 가게 문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도 저는 그 전에 이혼을 가고 살던 곳을 옮겨서 그 무성한 소문에서 좀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참 뒤에 다시 가게 문은 열었지만 이미 소문이 다 났으니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 후 가게에는 잘 안 나왔고 장사도 예전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디 산인가 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후 연락도 끊겨서 잘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엄청난 사건으로 제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한 번씩 생각해 봤거든요. 남편이 왜 그랬을까 하고요. 저희 시아버지가 완전 소문난 남봉꾼이었고 남편은 그런 아버지랑은 아예 다르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남편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 그런 기질이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짐승도 아니고 자기 엄마 친구랑 그리고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얼굴 보는 사이인데 그런 관계로 지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고 기분이 참 더럽습니다.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하다, 더 막장이다 이런 말 많이들 하는데 저한테도 이런 개막장스러운 일이 생기는구나 씁쓸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조금씩 무뎌지고 흐릿해지긴 하네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아무렇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쏟아놓으니 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